고교 시절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와 LG 트윈스의 김대현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수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단들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죠. 만약 재판에서 두 선수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야구 규약 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KBO에서도 아마추어 시절의 과거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영하, 김대현 선수 학교 폭력 이슈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려대 김유성 선수의 과거 학폭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 베이스볼을 지향하고 있는 프로야구의 학폭은 철없는 어린 시절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에는 뒤따르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유성 선수의 과거 학폭 사건을 재조명해 보고요, 소년법과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대와 훈련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말 소신 발언을 해주신 코치라운드의 대표이자 네이버 우리 아이는 야구선수 카페를 운영하는 최승표 대표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일로 좀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제 폭력과 관련된 이슈들로 만나게 됩니다.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김유서 선수의 그 학교 폭력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 대중에 노출되기 전에 피해자 어머님이 좀 연락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해서 대표님이 그 연락을 받게 된 건가요? 비단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바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선수조차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인지를 하시더라도 대응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결심을 바로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료, 친구들, 선후배들의 이제 증언도 좀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대개는 침묵으로 외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함이나 원통함들을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연락을 저한테 해주셨던 거죠. 중학교 시절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툭 친 걸로 피해자가 쓰러지는 바람에 구급차를 부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한 대든 두 대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에서는 한 대 때린 걸로 가해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잘못한 만큼의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도 그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런 바탕 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절놀이를 시키고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툭 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게 가해자의 행동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피해자가 입은 어떤 신체적인 상처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유성 선수가 이제 2021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NC 다이너스에 지명이 되면서 이게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어머님이 그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 피해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그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고 그게 어떤 가해자의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제 가해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피해 회복을 위해 주변의 어른들이 신경을 써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피해자의 어떤 앞길을 가로막는 행동,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속상합니다. 대표님, 저기 피해자의 어머님께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김유성 선수와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김유성 측은 사과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만나주지 않는다, 사과의 타이밍 맞지 않는다 했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하죠. 당연히 이거는 아마 당사자 외에는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피해자 어머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사과하려는 어떤 진심 같은 거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명확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받으시지는 못한 것 같다 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 그런 메시지를 못 받은 거죠. 사실 아무리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진심은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유성 선수가 드래프트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야구 선배이다 보니까 야구계가 좀 어떻게 이 부분을 두고 반응을 좀 해야 될까요? 야구계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 이전에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 타이밍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특히 저는 이 학폭 사건이 특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심지어는 뭐 그 팀 전체 아니면 뭐 지금처럼 야구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드래프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폭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둘러싼 어떤 어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도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이 사건을 정말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해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덮어졌다가 그 감정적인 상처가 도저히 내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김유선 선수가 뭐 정말 잘하는 선수다. 엄청난 볼에서 공을 던지지 못하게끔 막자는 게 아니라요. 서로 구단들이 눈치를 보고 다른 팀은 어떨까 폭탄 돌리기처럼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이 되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영하 김대현 선수 사건도 물론 아직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구단에서 그 대응이 적절했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김유선 선수 사건의 피해자 어머님도 그랬었죠. NC구단에서 대응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야구계에서는 앞으로 지도자들이 야구만 잘 가르친 선수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애들끼리 학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은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야구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터지면 너무 민감하게 그 감독 코치님들의 책임을 지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덮는 게 1순위. 예, 이게 좀 딜레마죠. 이런 것들도 좀 교육계가 지혜롭게 좀 풀어나가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하트 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1호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고 소년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한민희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희 변호사는요, 야구 공작소 아시죠? 야구 공작소의 법률 자문도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 야구 공작소의 학교 폭력 KBO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법야손 44기를 수료하고 지금 현재 법률사무소 율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민희라고 합니다. 한민희 변호사님이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도 다수 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야구 선수의 학폭 관련 사건도 있었나요? 예, 아마야구 선수들,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원들끼리에 관련된 학교폭력 외에, 그다음에 이제 야구부원들이 다른 야구부가 아닌 친구들하고 한 사건들도 좀 다수 맡았고, 다른 스포츠 관련된 것도 자문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학폭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유선 선수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김유선 선수의 학폭 이슈 논란이 불거지고 지명이 철회된 이후에 피해자 어머니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언론이 본인에게만 집중 포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중적인 면모라고 보여지게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고소 자체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거니까 고소한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그 뒤에가 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나온 거죠.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불기소 처분됐죠. 예,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유성 선수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오히려 본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존재감을 더 드러내게 된 상황이 아닌가.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유성 선수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중학교 때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유죄 무죄를 정하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서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내용이라는 걸 인정받았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한 거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도 또 김유성 선수 측에서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도 법적 공방을 벌였잖아요. 자신에게 내려진 1년 자격정지 징계가 가혹하다면서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가처분은 우선 징계가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거에 대해 발효되는 거를 잠깐 멈춰달라는 신청입니다. 임시로 정지를 시켜놓으면 본인이 이제 이 처분을 받고 나서 실제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는 건데 그 가처분 신청에서도 패소를 했다는 거는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김유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런 문장이 나온 건 이미 몇 년 전에 소년보호 재판도 받고 학교폭력 처분도 받아서 이미 그러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경미하게 내렸다. 그럼 결국에는 1년 자격정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분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 처분과 이 친구가 속해 있었던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징계 처분은 각각 다른 기관과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병존이 가능하거든요. 법원이 봤을 때도 과하지 않다고 본 거죠. 이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만약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이 만약에 좀 상담을 하셨다면 명예훼손 소송도 그렇고 이 협회와의 소송도 그렇고 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잊혀질 시간이 굉장히 간절히 필요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알리고 다닌 셈이 됐지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가 학폭 이슈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과 김유성 선수의 대응 방법에 있어서 어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굳이 대응을 잘했다고 고른다면 저는 안우진 선수입니다.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게 고소를 당한 거는 동일해요. 근데 그 안우진 선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안우진 선수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그 합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유성 선수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지요.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로부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뒤부터 재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징계 때 안우진 선수가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못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 절차 위반은 상당히 잘못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징계를 무효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가 직접 출석을 했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동일한데 불복을 했다. 라고 보여져서 좀 괘씸죄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었던 일로 생각은 됩니다. 김유성 선수와 관련된 피해자 어머님이 인터뷰한 거 저도 봤거든요. 김유성 선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가고 이제 감정적인 앙금들이 서로 있으면서 이제 서로는 아예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번졌는데 초반에 충분히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니면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놓친 게 지금 김유성 선수한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기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피해자 어머님이 이 선수가 잘못되길 바라는 건 아니다. 근데 사과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사과를 좀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학교폭력 사건을 잘 처리한 좋은 선례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포 그 범죄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면은 사실이었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패착을 둔 거고 지금에서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사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합의 또한 굉장히 힘들 거고요. 두산의 이영하 선수랑 LG 이제 김대현 선수가 고교실의 학폭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이영하 선수, 김대현 선수 그 설린 인터넷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야구부 후배를 학교폭력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두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3가지 정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수폭행, 공갈, 강요입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혹은 흉기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위험한 물건을. 아마 배트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데 2 이상의 선수가 공범으로 했을 가능성이 지금 죄명만 보면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강요랑 공갈입니다.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공갈은 겁을 줘서 물건을 뺏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화가 됐던 학교폭력과는 질로 말하자면 더 안 좋지요. 그래서 이 고소한 그 피해자분이 언론에 이제 처음에 알렸지요. 올해 초에 알렸고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두산과 LG 구단이 이영하, 김대현 선수와 문제 제기를 한 후배를 다 같이 불러서도 확인을 했다고도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이야기가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족을 하면서 스포츠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센터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이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피해자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올해 신고를 했고요. 윤리센터가 조사를 해보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다시 이 일이 불거졌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이걸 이어받은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제 KBO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드래프트나 KBO 대응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 학교폭력이 김유성 선수도 그렇지만 배구에서 이제 좀 불거졌었어요. 예, 2020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 스포츠를 운영하고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는 협회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학교폭력 기록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앞두고 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죠. KBO도 내용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법률 때문에 아마 지금 규약에 나온 것처럼 선수가 스스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하고 지금 고3인 선수다라고 하면 제 거는 지워져 있을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고등학교 선수인데 올해 제가 이제 학교폭력을 해서 서면상을 받았다. 근데 초범이었다. 그럼 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수한테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쓰게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은 뭐 제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인 드래프트 때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것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사실 일반 학생이든 운동선수든 학교폭력은 무조건 사라져야 될 부분이고 야구팬이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서 야구 선수들의 학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하는 선수들이 스포츠하지 않는 학생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이 워낙 이제 이런 걸 이슈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너네가 맞아라. 라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극단적으로. 무엇보다 이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된 학생 선수들은 출전을 정지시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또 운동부 내부에서의 학교폭력입니다. 보통 동급생 혹은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을 그만둘 때가 아니면 공론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3자의 신고가 있거나 제3자가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굉장히 덮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특히 팀 스포츠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압박감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때 그거를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제야 라고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영하, 김대현 선수의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수들이 성인이 되고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고교 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선수들은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여도 김유성 선수랑 다르게 형사처벌로 바로 갑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신다면 과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혹은 다른 친구가 겪고 있는 학교폭력이 절대로 지금 끝나지 않고 프로 무대에 가서 문제점이 따라간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 혹은 코치나 감독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초점은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합의의 형식이든 사과의 형식이든 그런 환경을 모두가 좀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무거운 주제인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한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